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 클래식 전문 잡지 월간 리뷰의 김종섭 대표이자 발행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음악회를 가면 사회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좋고 또 풍부한 음악적 지식, 거기다가 이게 포스 넘치는 자태, 이런 걸로 깜짝 놀라게 하는 사유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인데, 사실은 노래도 잘 부르시고 또 정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예전에 다양한 TV 채널에서 총행무진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정치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김홍국 대변인을 모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한번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우리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정말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또 대한민국의 음악 문화를 이끌어주시는 김종섭 대표님의 사이로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우리 대변인을 띄워야 되는데 제부님이 저를 먼저 띄우시니까 몸둘 바라 모르겠습니다. 원래 띄울 만한 가치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잘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음악 문화를 이끌고 있는 월간 리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영님 다 들으셨죠? 제가 그 정도로 우리 김홍국 대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또 제가 궁금해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예전에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을 때 다양한 채널에서 자주 뵀거든요. 아침에 한 7시에 딱 일어나면 뭐 딱 화면에 나오니까 야, 저분은 진짜 정치적으로 저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쩌다 음악회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이도 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다. 이건 이제 흔히 말해서 양수겸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도 넘치면서 정치 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모두를 갖추기는 아우르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어찌 인간이라는 시간은 그 한정된 시간에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르면서 활동을 전개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칭찬해 주셨는데요. 둘 다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면서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쁠 때는 뭐 아침부터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요. TV 토론을 나가기도 하고요. 사실은 가장 인기 높은 정말 방송국에서 찾는 그런 평론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기도 대변인으로 역할을 바꿔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음악을 사실은 우리 가곡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했던 건 중학교 때부터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특히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애청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또 방송 기자로도 언론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보러 갔더니 제가 사회를 보니까 음악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다시 또 해달라는 그러니까요. 요청이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스토리텔러 오페라 스토리텔러를 비롯해서 약 300번 정도 제가 음악회 사회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음악을 보는 눈도 좀 길러졌지만 그러나 역시 전문가들에 비교하면 우리 김종섭 대표님에 비교하면 족탈부득이다. 아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죠.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클래식 음악의 가치는 저는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음악이 있습니다. 아이돌도 있고 대중음악도 있고 트로트도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세계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있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지금도 가능하면 지금 그 시간이 되면은 음악회마다 가서 좀 시간이 되면 보려고 하고요. 또 사회 요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가서 해드리는 거, 그리고 가서 음악인들께서 제가 또 사회를 봤을 때 음악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굉장히 그 해설로 인해서 즐거웠다는 얘기를 하실 때 큰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김종섭 대표님의 사회 실력에 비하면 약 10분의 1 정도 아유 무슨 실력밖에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평가하고 아마추어 있습니다. 중에 아마추어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대변인님께서 진행하는 음악회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음악회도 사회 계층이나 또 언론을 분류하듯이 음악회도 메이저 음악회가 있고 어디 뭐 좀 작은 홀에서 하는 마이너 음악회도 있고,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 우리 뭐 언론도 메이저 언론이 있고 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어떤 분의 발언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세종문화회관이 됐던 대형 극장에서도 스토리텔러로서 또 콘서트 가이드로서 많은 해설을 하시는데, 사회도 하시고 작은 데서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바쁜데 내가 그 작은 음악회까지 가가지고 또 사회도 본다거나 또 그 음악회도 찾아가 또 음악회를 본다거나, 이건 조금 내가 머릿속에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 그렇게 작은 것도 찾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합니다. 요청이 들어오지만 네, 제가 시간이 맞을 때 맞을 하는 때.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음악회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시간이 그렇습니다. 나면 시간이 오케이는 제 하지만, 시간이 한정된다면 오케이를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큰 음악회가 굉장히 멋이 있고 또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예. 굉장히 멋진 장소죠. 멋지죠. 그러나 또 살롱 음악회라든가 예. 사실은 소수가 모이는 음악회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사실은 연주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 작은 섬세한 손의 근육까지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악가의 이 성대의 변화부터 떨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바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살롱 음악회라든가 또는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가면 별로 빛도 안 나고요. 또는 저는 웬만하면 다 제가 무료로 다, 가능하면 저는 페이를 받지 않고 가서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음악인들이 그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정말 페이 안 받으시구나.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진작 제가 좀 초청할 텐데. 정규적으로 예. 그 꼭 책정이 돼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받아서 가능한 한 기부하는 쪽으로 하고 기부하는 있습니다. 쪽으로. 왜냐하면 제가 가서 느꼈던 거는 거기서 하시는 음악인들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내 음악이 빛날 수 있구나. 특히 우리 김 대표님도 사회를 잘 보시지만 저의 사회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얘기들, 삶의 이런 얘기보다는 거기에 출연하시는 음악가들, 그다음에 그 작품의 성격에 대한 소개를 가능하면 알차게 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음악회를 가면은 이 사회자의 자기 이야기, 아니면 약간 우스갯소리, 그리고 약간 야한 농담도 섞거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연주자에 대해서는 또 거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연주자가 유명한 중요한데. 음악. 그런데 사실은 연주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연주자의 프로필과 연주자의 장점, 그리고 이 음악과 연주자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그래서 그 연주자를 가능한 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음악의 내용, 그리고 특히 어려운 오페라 아리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로 든 것들, 사실은 관객들 한 3분의 1 정도는 자고 있습니다. 오페라 현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렇죠. 아주 깊이 있는 분들 빼고는요, 그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휴대폰 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바로 음악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도 모르고 어려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음악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드리고 원어에서 느끼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이런 쪽으로 치중하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인들과 관객을 호흡시켜주는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그 역할이죠. 이거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음악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원래 음악이 있고 그리고 음악을 전달하는 음악가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 불필요한 장신구는 다 제거해서 정말 거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가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김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봤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잘 보니까 이렇게 또 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나머지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은 사실 관객들이 도리어 지루하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때는 사회자들이 자기 자랑하거나 절대 금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우스갯소리도 들리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 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자칫하면 성과 관련된 잘못된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꽤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고, 제가 근데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가곡을 많이 사랑하셨다는데 네. 우리 대변인께서 가장 좋아하는 가곡 뭐 한두 곡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곡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죠. 우리 김현준 선생의 청산의 살리라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청산의 살리라. 그리고 조두남 선생의 뱃노래, 뱃노래. 뭐 선구자라든가 산촌도 좋은데요. 예. 뱃노래를 또 굉장히 호방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요. 또 우리 변훈 선생님의 가곡 명태나 따라가는 배 이런 좀 남성적인 스타일의 남성적인.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들을 좀 같이 사랑했고요. 또 우리가 성격과는 다르게 남성적인 걸 좋아하시네요. 제가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배려하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그 그렇구나.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대변이라는 이 직책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금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완곡하게 언제든 해서 전달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언제든 제 직을 던질 수 있어야 되니까 바른 말 해야 되고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언제든 직을 던지다 안 되는데. 그거 해야죠. 아니 바른 길을 위해서는 바른 길을 위해서.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보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 저는 외국 아리아 가곡도 무척 좋아합니다. 뭐 다들 좋아하시는 거. 그렇구나. 그 지난번에 저 할 때는 제가 다이니스트 마인 간체세르츠 프란츠 레알의 이 오페레타, 예, 미소의 나라에 나오는 뭐 그걸 뭐 부르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따가 끝날 때쯤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촬영에 열심히 찍는 굿스테이지 대표님 일단 들어보죠. 뭐 그런 뭐 또 다들 좋아하는 그런 가곡들 아리아들 저도 마찬가지로 네슨도르마라든가 뭐 그런 멋있는 오페라 아리아 테너곡도 좋아하고요. 바리톤곡 뭐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논피오 안드라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꾸는데. 노래 잘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거는 역시 슈베르트의 마왕. 에르 캐니시 마왕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의 투사의 노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면 전체를 아울러서.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역시 베토벤 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작곡가들 우리 최근에 뭐 우리 작곡가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는 창작음악 하시는 분들 많고.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좋은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타계하셨던 이한삼 선생의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또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불러봅니다 혼자서. 그리고 또 내용은 바람대요 김효근 선생, 눈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불러보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또 다양한 현장에서도 성악가들이 부르기 전에 마치 이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 번씩 노래도 부르시고 잠깐 앞에 한 소절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오페라 사랑의 묘약할 때 우나 프루티 바라그림마 앞에 잠깐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박수 쳐주시고 그럽니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니 어딘가 우리 최근에 어느 지방에서 장일범 선생님이 실제 농부 모양을 하고 이게 갈퀴를 딱 어깨에 메고 노래를 막 부르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청중이 난리가 난 거야. 박수치고.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 사회자로 나갔는데. 장일범 씨 노래 잘하시나요? 노래는 못 들어봤습니다. 성악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노래 잘 부르시고 지난번에 CPBC 우리 저 평화방송 평화방송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주년 기념 직접 본인이 또 노래 아주 뭐 해박하고 음악 그럼요. 우리 클래식 음악을 알려주는 전도사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우리 근데 우리 참 대변인님은 남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신다. 여기는 지금 우리 장인범 선생님 듣는 프로그램도 아닌데. 일단 우리 김종석 대표님과 또 구스테이지 송인호 편집장님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음악회 현장을 이렇게 누비면서 해설자로 활동하시는 혹시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음악회나 또 사회자로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던 그런 음악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회는 많이 있죠. 있겠죠. 지금도 뭐 항상 좋아하는 거는 저는 쓰리테너 음악회는 지금도 항상 유튜브에서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새 테너가
그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들, 다양한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 참 좋아하고요. 네. 기억 남았던 건 뭐 몇 년 전에 플라시도 도밍고가 도밍고. 체조 내한했을 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와서 했던 내한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가서 보셨구나. 예, 저 현장 갔었죠. 저는 못 갔었는데요. 봤어요, 그때. 그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 놀란 게 네. 거기서 정말 도밍고의 그 멋진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건 뭐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플래시도 도밍고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도밍고의 음성은 이게 들으면 현장에 들으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막 음악이 팍팍 꽂혀. 그러니까요. 파바로티의 음악도 네. 좋지만요. 도밍고가 갖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나중에 앵콜을 하는데요. 네. 그때 베사메 무초를 도밍고가 불렀습니다. 베사메 무초. 베사메 무초 이야. 이걸 부르는데요. 네. 거기에 수만 명의 관객들이 전부 일어서가지고 똑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이야. 그것도 관객들이 너무나 흥이 나서 다 노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 보면서 너무나 뭉클하고 야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사실 우리가 가면은 그 음악가 혼자 노래 부르고 관객들은 끝나고 나면 잠깐 그냥 브라보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박수나 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근데 함께 할 때. 전부 일어서서 전부 같이 춤추면서 뱃삼의 무초를 나에게 뜨거운 키스를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같이 외치는데 도밍고가 아마 감동받았을 거예요. 수만 명의 한국 관객들이 스페인어로 된 그 노래를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음악이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이게 사실은.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음악과 리듬은 내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 음악과 음악과 리듬은 내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 내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 네. 그거야. 세포 하나 쓰게 막 꽂히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냐. 그게 음악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이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사의 위대한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이 했던 얘기,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얘기가 가슴에 남습니다. 제 영혼의 깊은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니 그런 걸 바꿔주는. 어떻게 암기하고 다니세요, 또 그거.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바쁜데 대변인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그리고 언제- 기억나는 또 음악회는 2년 전에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했던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12기 대통령. 추모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네. 거기서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예. 거기에 뭐 이해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런 어른들이 다 모이셨는데 그 자리에 그걸 기획 제가 기획을 했죠.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하고 소프라노 박소은 선생님을 두 분을 듀엣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이 같이 불러주셨는데요. 네.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아니센 안젤리쿠스 이거 하고 선구자를 두 분이 듀엣으로 부르고요.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이 사나, 신동수 선생님 사나 하고 박소은 교수님께서 그림 강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리고 서울시내 정말 4개 감동했겠다. 서울시내 4개 구립합창단이 불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성현 선생님의 별명이 꽈트로니잖아요. 네 명의 바리톤이 내는 소리를 혼자서 내는. 혼자 내라. 근데 또 박소은 교수님도 엄청 그 소리가 고음성이. 그래서 되게 소프라노 소리가 사라지거든요. 고성현 선생님 부르면. 근데 두 분이 아주 팽팽하게 그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래를 하는데요. 제가 사회를 계속 보면서도 그 순간 너무너무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네. 올해 4월에 김대중 도서관에서 미얀마 했지, 우리 그때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는 그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네, 박성훈 교수님이 소프라노 박성훈 교수님이 그때 노래를 한 10곡 정도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미얀마 분들 40명 정도가 왔고 미얀마 현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예, 미얀마 분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눈물과 그 기쁨,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해주는 한국의 이 한국인 그때가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일어나서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한 700명 정도, 거의 1000명 가까이가 군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살해당하고 시점이거든요. 무참하게. 가족들과 형제들이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미얀마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줬고 음악이 그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던 현장, 그것도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는 잊을 수가 없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이다. 그래서 항상 그 순간이 기억이 위대한 납니다. 음악회다. 정말. 맞습니다. 많은 음악회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음악회. 그리고 그때 모든 것들을 그때 객석이나 여기서 기부금과 입장료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다 기부를 했습니다. 미얀마 미얀마 국민들을 보내드렸고 뭐 코로나 또
극복을 위해서 기부를 드리고 그래서 음악이 단순하게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음악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음악회 이걸로 변모가 됐거든요. 네. 특별히 뭐 문화 예술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뭐 미술도 있고 발레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근데 특히나 물론 다른 많은 순수 예술을 사랑하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클래식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 역시 뭐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그렇죠. 일단 좋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네. 중학교 때부터 아까 음악 교과서에 말씀하신 나왔던 그 가곡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음악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일부 오페라 아리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가곡, 뭐 도라우라 소렌토로라든가, 뭐 까로미오 밴 이런 것들 까로미오 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몸속에 좀 체화가 돼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제 아니 왜냐면 네. 지금 사실 대변님께서 학부로 따지면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들어가서도 정치평론가로 나오기까지 입지를 다지기까지 도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노력을 많은 이 학우들이나 경쟁자들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쭉 꾸준히 공부하면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뭔가 DNA 속에 집안에 무슨 그 문화예술의 피가 흐른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고는 뭐 집안에 저희 예술 하시는 분은 저희 윗대로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회적으로 환경된 이 조성된 환경이 그만큼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 역할. 요즘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않죠. 정말 저는 그게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학교에서 안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죠. 아이고, 하겠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 깨집니다. 우리라도 하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만 그걸 의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해야 돼요. 이미 하고 있죠. 그래요? 저희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더해서 저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런 관심을 기울일 때 자상하게 그런 관심들을 다양하게 길러줘야 되는데 다 입시 여기에만 지금 매몰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어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학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때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스페인어를 저는 뭐 중국어도 공부하고 저는 그냥 혼자서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요? 네네. 중학교 대체 이게 교자였나 봐. 왜? 때. 약간 교자였죠 저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음악을 익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탈리아어, 오페라 프랑스어. 다 프랑스어. 그다음에 최근에 뮤지컬은 에브게니 다 오네긴의 영어고, 이 오페라 러시아. 차이콥스키 거기에 이제 꾸다꾸다 비 오달리리스 어디로 갔는가 나의 젊은 시절 그 차이콥스키 어딜 갔는가 나의 젊은 시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러시아어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원어를 이해하면은 그 음악에 대한 그 담고 있는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모르면 근데 이제 러시아어는 키릴 자모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익혀놨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했던 예를 들어서 투사의 노래 비지에 따르면 프랑스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랑스어를 최소한 딕션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뭐 슈베르트의 마왕도 마찬가지죠. 마왕도 독일어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접하는데 저는 이게 어학을 어릴 때 공부했던 중학교 게 때부터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접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공부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오페라 현장에 가면 그 원어를 쉽게 그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점도 좋은 점이 있겠네요. 어떤 점이냐면 대변인으로서 우리 이제 그 도지사님을 만나러 온 어디 저기 러시아 사람들, 프랑스인 사람들을 안내하는데도 물론 통역관이 있겠지만 그걸 또 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있겠네요. 근데 그런 기회가 뭐 많지는 않을 그렇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죠. 며칠 후에 제가 이제 뭐 영어 우리 뉴스 앵커랑 영어로 이제 추석 도민들께 보내는 그 방송을 찍습니다. 영어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런 현장에서 외국어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외국인들이라든가 전 세계 우리 경기도나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팀이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대변인인데 네. 세계 만국 공통어인 클래식의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해. 이게 그게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외국 손님 영접할 때에도 근데 외국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세계를 뻗어나가는 경기도 아닙니까? 뻗어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직접 이 대변실로 오거나 네. 그건 아니고요. 공식 행사를 통해서 뭐 왜냐하면 잠깐 하거나 그걸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대변인이 우리나라의 노래도 부른다 하면 몰려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음악을 다 부를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거는 다 성악가들이 다 합니다. 딕션 열심히 해서 다 하는데요. 그런 게? 네, 왜냐하면 성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주요한 언어들, 음악 언어들에 대해서는 딕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건 성악가들은 가능한데 우리 일반 대변인은 불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훨씬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각 도마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민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파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각자 우리 지역의 문화민들은 대단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수치로서 그 문화민도를 평가를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 저는 이제 물어보면 그냥 막연한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 지역의 문화민도를 내가 어떻게 측정을 해? 그러나 제가 이건 가능하다. 어떻게? 그 문화민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문화민도가 높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뚜껑을 열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뭐 남의 타 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는 과연 문화민도를 그 도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지 그 할애한 비용을 할애하는 그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도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책정을 이 정도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거나 네. 더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경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요, 경기도는 매주 다양한 서베이를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서베이라는 게 매주 이렇게 여론조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과 도 공식 계정을 통해서 SNS, 다시 말해서 트위터, 이 전화 메시지뿐만 아니라요, 페이스북 다양한 계정들을 만들어 놓고 인스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그런 불편 사항, 또 아이디어, 제언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문화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도민들이 직접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그런 SNS 계정 또 도에 여러 가지 전달하는 전화라든가 또는 편지라든가 다양한 이 루트를 통해서 보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베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만족도가 높은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그런 현상일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도 사실은 부끄럽게도 전체 예산의 10%두 자리 수가 되지 않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그렇죠. 예산의 비율이 왜냐면요, 사실은 SOS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게 올해 하는 게 베토벤 협주곡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그 공연 시리즈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1억 8,500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런 공연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연들을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리 하나 놓는데 5천억, 7천억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의 규모를 따질 때 그 비용이 더군다나 이번 아시지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이럴 때는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1조 5천억. 거기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비용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경기도에서 낮습니다. 많이 투자를 한다 해도 다른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정말
조직지어야겠네요. 다시 말해서 그런 건설이라든가 도로 투자 이런 SOC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비용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비용이 뭐 한 30%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관련 비용도 그런데 복지 비용의 그 부분이 또 중복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도에 비해서 그래도 0.000 몇 프로라도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은 문화예술에 대한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기도에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경기 아트센터가 있고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예술의 전당도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가 있고요, 고향의 뭐 아람누리라는 거 성남 아트센터. 다시 말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시군에 그런 문화시설들이 있고 경기도 자체로도 있거든요. 이런 곳들이 많이 이 분포가 돼 있고 또 각종 뭐 예술 단체들. 이게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겠네요. 경기도 자체가 이미 인구가 1,400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부의 거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고요. 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과거에는 울산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뭐 진해 이런 곳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동차 뭐 이런 거 일부 빼고 그 울산 빼고요. 수원 삼성공장, 이천 하이닉스 비롯해서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또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인구, 뭐 모든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투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게 제 안타까운 그런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럼 더 저도 열심히 늘려야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그 모토가 공정한 경기, 공정이라는 가치를 화두로 하고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그리고 도민이 있는 문화 이런 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도민이 있는 문화. 문화. 문화는 문화인데 도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즐기고 우리 향유할 좀- 수 있는 그렇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난 7월에 이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에서 문화자치 기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월에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지금 뭐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들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맨 꼴찌 이 바닥권의 뭐 문화에 근데 이게 가치를 두는데 조례까지 기본 조례까지 이걸 이렇게 삽입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인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거기 의회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방도에서는요, 국가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서는 조례입니다. 네. 그렇게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배정되고 조직이 그러니까 투입되고 조례가 한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고 배당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다른 도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없죠. 지금 최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도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돼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화예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도 도정 중심 도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기본 토대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또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요즘 기본소득 화두지 않습니까? 네. 농촌 기본소득, 뭐 재난 기본소득이 있는데 문화예술 기본소득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본소득까지 예, 문화예술인들이 도입했어요? 지금 그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이죠. 예. 그리고 경기도에는 또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극단이 있고요, 경기도 무용단이 있고요, 또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 경기 아트센터, 또 뭐 국악원 구하고.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점점 더 좀 힘을 실어주고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대신에 지금 클래식의 비중이 좀 약한 부분이 좀 저로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힘이 돼 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클래식도 점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 창작곡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작곡가들, 우리 성악가들, 우리 연주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외국 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저희가 그 올해 하는 그 프로그램들 보니까 슈만, 베토벤, 라벨, 레스피기, 말러, 모차르트 좀 그런 중심이에요. 우리 창작 가곡, 작곡가들 또 연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양 음악 쪽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죠. 저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그 나라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클래식 관계에 든 사람들은 베토벤의 곡이든 슈만의 곡이든 어쨌든 무대에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중에 한 작품은 본인의 나라 작곡가의 작품을 올리는 걸로 아주 제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 나라의 작곡자가 살고 또 그 자국의 음악이 많이 보급되는 차원에서 아예 공연할 때마다 그 의무적으로 반드시 본인 국가의 작품을 올려라 이런 그 규정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사실 답을 하셨네요. 제가 지휘자와 단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좋은 오케스트라라고 해요.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는 조금 지휘자들이 권위의식 또는 좀 약간 단원들도 지휘자에게 감히 내가 이런 질문을 해? 이거 자체가 내가 혹시 도전하는 걸로 비칠까 해서 이제 삼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오케스트라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 뜻대로만 운영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오케스트라가 좋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듯이 저는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SNS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개선할 점도 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그냥 흘러 들어온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반영해서 정책, 조례까지 만들고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그 다음 질문이 그 질문인데 바로 이게 문화예술에 대한 열린 행정이다. 그 정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에서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하시지만 사실은 행정 절차에서 다 뒷돈 주고 급행료 주고 그런 문화가 기억하시면 한 30년 전에는 다 있었습니다. 시청, 구청, 도청 가서 다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거의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깨끗해지고 맞아요. 투명해지고 맞아요. 이제는 또 MZ 세대 그래서 네.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그 세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과거처럼 권위에 억눌리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출할 그런 행정 시스템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과거에는 그 민원 내는 것도 꺼려하는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리어 민원을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음악의 문화도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연, 지연, 일부의 기득권의 카르텔 사실은 실력 있는 그런 유망주들 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차별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성공해서 들어와서 자기 길을 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저는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런 열린 문화, 지금의 우리 음악계도 좀 그런 열린 문화로 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변하고 있다. 네. 옛날 개념으로 이제 확실히. 세상을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젊은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차별 없는 사회.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상식 그렇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 열려 있으면 항상 공정. 그렇습니다. 더 열려 있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주로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정치평론가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을 때에 인식했던 문화예술에 대한 현황과 실제 내가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에 돌아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진짜 심각하다. 우리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에 있다라고 뭐 핍절하게 이렇게 느끼게 된 건 아무래도 대변인 활동을 하다면서 또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많이 사실.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저도 사실 즐기는 사람의 그렇죠. 한 부분에 있었고요. 지금은 연주자들, 음악인들, 또 음악을 즐겨야 되는 시민들, 관객들 전체를 다 배려하고 그분들이 더 행복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공하고 통로를 열어주는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예술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공연도 거의 다 사라졌고 네. 큰 곳에서 열리는 일부 공연 빼고 나면 모든 공연이 다 단절이 돼 있거든요. 네. 예술가들 정말 생계를 걱정하고
큰 걱정이에요. 그런 상황이 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이 흐름이 바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팬데믹 시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야,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택배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또 아르바이트로 힘들고 뭐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전환한 건 아니지만 당장에 생기가 급급해가지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구지책이 그렇게 뭐 실효성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바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뭐 제가 지금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본만 있으면 이거 검증이 아니라 하면은 지원을 받습니다. 수당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또 선정 과정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지금 공모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공모에서 그동안 많이 선정된 것들, 기획사를 통해서 아주 세련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주 떨어지는 사람들, 공모에 당선되지 않는 사람들만 또 지원하는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만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것도 지금 저희가 구제책으로.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또 예술인 대상입니다. 나 경기도로 이사 와야겠네요. 네, 요즘 경기도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음악인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그 공모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새로운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경기도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또 그렇게 규모가 큽니다. 지금 뭐 서울보다 특별시인 서울보다 400만이 더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주 팽창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워낙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 같으면 그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도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죠. 이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SNS, 뭐 전화, 카톡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것들을 잘 집계해서 매월 집계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과연 이건 제대로 됐는지 또 뭐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했는지 그것들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또 잘하는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상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국민들 또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다양한 일들을 거기다 문화예술을 포함해서요 전달하는 것들이 제 역할인데요. 그러니 제일 부족하지만 충실하려고 하고 제일 있습니다.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렇게 다양한 일, 또 이 다양한 창구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걸 가공하고 제대로 전달해야 되고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부드러운 언어로 다 전달해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도 음악회 다니시고 사회 보시고 얼마나 바쁘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쪼개서 이걸 나눠서 활용하기에 이 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뭐 쪼개 쓸 틈도 없고요. 네. 일단 아침에 뭐 6시 정도면 일단 집을 나오니까 집을 나오세요? 예, 집에서 나오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되니까 6시에 이제 아니 집을 나오게 됩니다. 6시 기상이 아니라 나오죠. 6시 그렇죠. 6시에 나와서 이제 뭐 오전부터 회의가 하루에 한 10개 이상은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코로나 비상회의, 총리주재 회의부터 화상으로 요즘은 다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변인실 회의, 의회와의 회의, 뭐 다양한 회의들을 하고요. 결제하고 면담하고 각 언론사분들도 만나고 뭐 사실은 뭐 일정 뭐 정규 일정은 정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시간이 저희는 끝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에도 언론사분들이 전화해서 현안을 그렇죠. 물어보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그래요. 저는 24시간 그 주말 주중 가릴 것 없이 모든 24시간이다 언론사 기자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게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주말이라든가 또 저녁 늦은 시간에는 음악 좀 그래도 듣고 싶은 음악 몇 곡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시간이 맞을 때 음악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놀라운- 김종석 대표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계기는 또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005년에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를 쓰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그쵸. 예, 그래서 시를 쓰니까 뭐 몇몇 작곡가분들께서 제 시로 또 곡도 만들어 아이고 주셨죠.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쓴 시나 뭐 어제 쓴 무슨 칸타타 뭐 쓴다고 해서 그걸 뭐 얼마나 웃었을 거야. 아 우리 무슨 대표님. 소리세요? 아이고. 정말 글 잘 쓰시고요. 우리 김종석 대표님의 아니에요. 글실력과 예. 또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는 또 제 나름의 제 스타일의 시를 썼으니까 그리고 그 또 감사하게 또 그걸 또 음악으로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한반도 시도. 예, 한반도여라는 거는 참 송영원 작곡가가 예. 작곡을 했는데요. 예, 예, 예. 어쨌든 통일 시대 우리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감정을 담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리운 광산이 사실은 북한에 의해서 금지곡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만들어졌던 가사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남북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 기상을 담으려고 했는데 근데 곡도 제가 볼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사실은 이런 국내 또 메이저 무대에서 그런 성악가들과 이런 연주가 같이 안 되니까 이게 그 음악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각계에서 좋은 시도 쓰고 좋은 음악도 만들고 연주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펼쳐지고요. 특히 우리 김종석 대표님도 아버지의 마지막 면도라든가 그거 아주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쓰시고 예, 예. 진짜 글 잘 쓰시고 음악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저는 항상 감동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음주 가무 삼국지 위지 통일전에 나오는 네, 음주 가무를 음주 가무.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의 기상. 음악을 사랑하는 정통 거잖아요. 한국인입니다. 정통 한국인. 네. 예.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예,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폭넓게 같이 뒷받침해드리고 예. 예산, 조직 또 함께 끌고 나가서 힘이 되드릴 것인가 행정 차원에서 고민할 텐데요. 우리 많은 음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음악 협업지를 만들어 주시니까 거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음악 예술 문화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 많이 이런 말씀 도와주세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새로운 007 시리즈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No Time to Die. 죽을 시간 없다. 제가 어느 그 예술협회의 회장님한테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네네. 그분한테 정말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죽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바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을 시간도 없다.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제가 10년 동안 아무리 연구하고 자기 지식을 쌓아도 1년 쉬면은 다시 백지가 된다는 말이 그게 유태인 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대변인으로서 수많은 이 정보를 아까 얘기했처럼 부드럽게 또 때에 따라서는 문학적으로 표현도 해야 되고 부드럽게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 가능한 이유가 이것이 있네요. 시작 활동도 하셔, 음악을 많이 듣기도 해, 직접 부르기도 해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홍국 대변인 모시고 너무나 뜻깊은 인터뷰 자리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끝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그 중고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가곡 한 곡 정도 우리 시청자를 대상으로 선물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공연장은 아니고 영 노래 부를 분위기는 아니고 또 여기 지금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밖에서 업무 시간에 누가 노래 불러? 또 이렇게 호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월간 리뷰와 굿스테이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노래 부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망합니다. 민망하지만 두 소절이다. 왜냐면 이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변인으로서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같이 사랑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걸 그런데 장소가 있어. 네. 한 소절만 그런데. 네. 네. 길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갑자기 노래하려고 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물 한 컵 마시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네. 우리 월간 리뷰 네. 굿스테이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 가곡 변은 선생님의 명태인데요. 명태. 양명문 작시 예. 변은 작곡 명태인데 잘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어서지 마시고요. 뭐. 네네.
푸른 바다 밑에서 쥐울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밖에서 달려올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이렇게 즉석에서 인터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용기 내셔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또 한 번 자리 마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대변인과 이 얘기를 하면요 3박 4일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 오늘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리뷰 발행인 김종섭이었고요. 네, 경기도 대변인 김영욱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